잠깐만 그냥 칠판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 잠깐 뒤에 거 진도를 하나 더 할 건데 물론 더 갖다 줄 거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맨 끝에 단원이 이제 여러분들 공통수학 1의 맨 마지막 단원이 행렬입니다. 행렬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게만 익혀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그리고 참 고마운 게 이 지금 공통수학에서 나오는 이 행렬은 대학에서 배우는 행렬이랑 좀 많이 달라. 그냥 아주 기본기에 불과합니다. 거의 구구단 수준이니까 그냥 익혀두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기말고사 때 이제 볼 때 그때 좀만 더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자, 행렬은 아주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컴퓨터나 이제 그쪽 뭐 통계 쪽 학과나 이런 학과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제 학문이기도 한데 나중에 가게 되면 뭐 선형대 수학이라든가 것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쓰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대를 가게 된다면.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니까 행렬의 기본 뜻부터 갑시다. 행렬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고 상관없어. 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냥 묶어서 배열을 한 거를 그냥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냥 묶어서 배열을 한 거. 괜찮아? 그 다음에 행렬을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집합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를 A 행렬이다 이렇게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다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성분. 괜찮아? 그래서 다시 A의 행렬 이렇게 보면 A는 자, 여기가 봐봐.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가로를 행. 그럼 세로를 뭐라고 할까요? 이 세로 성분을 열, 행, 열. 이걸 세로 성분을 행열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여기 첫 번째는 번호가 붙어. 일행, 일열. 이렇게. 일행, 일열. 그럼 이거는 얘가 행이잖아. 얘가 일행이잖아. 그지? 일행인데 여기가 몇 열이야? 2열이니까 이건 1행, 2열. 됐지? 이거는 다시 또 2행, 2행 몇 열? 1열. 이건 2행, 2열. 이렇게 해서 성분을 다시 써주면 소문자로 쓸게. A의 1행, 1열. A의 1행, 2열. A의 몇 형? 2행, 1열. A의 2행, 2열. 이렇게 성분까지 표현을 한 거를 그냥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럼 이제 한번 말을 한번 해볼게. 자, 행의 개수. 자, 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몇 개니 행의 개수가? 행의 개수는 세로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세로가 몇 줄이라는 거야? 아, 행이야. 행은 가로를 말하는 거니까 가로가 몇 줄입니까? 2줄이니까 행의 개수는 2개. 다시 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열의 개수도 2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행과 2열이 만나는 곳. 자, 제1행과 자, 여기다 적게 1행과 2열이 만나는 곳. 1행과 2열이 만나는 곳. 1행과 2열이 만나는 곳이야. 몇이다? 4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행과 2열이 만나는 곳은 4다. 그 다음에 뭐 큰 이유는 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행렬을 보통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행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건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2 행렬. 오케이.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3, 5, 7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행의 개수 몇 개다? 행은 가로입니다. 몇 개? 2개다. 행의 개수는 2개다. 자, 열의 개수 오케이. 열의 개수는 세로를 말하는 거니까 3개가 되겠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3열의 성분. 오케이. 제3열의 성분을 말하세요. 라고 물어봤네. 성분이니까 얘가 제1열, 제2열, 제3열이 되겠습니까? 제3열의 성분을 적을 때는 2하고 7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2열과 3열이 만나는 수. 제2행과 3열이 만난다. 자, 제2행이면서 3열.
여기가 되면서 여기가 되는 거,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성분은 7이 되겠다. 너무 쉽죠? 뭐, 그렇게 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건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이건 이름을 지어질 수가 있지? 그렇지. 이거는 앞에 거는 행렬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이야기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로, 그러니까 행렬이 똑같은 거를 보통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정사각형 행렬. 자, 이거를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n차 정사각형 행렬, 뭐, 예를 들어서 3차 정사각형 행렬, 그 말은 3개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우선은 넘겨볼게요.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이제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걸 한번 볼게. 이것만 보세요, 그냥. 요것만 보자. 자, A의 E의 성분을 말하시오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2행 2열을 물어보는 거니까 2행 2열 바로 5를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 A의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두 행렬이 있는데 여기 선언을 해줬죠? 두 행렬이 지금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그럼 어떤 거랑 대응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서로의 어떤 성분이 얘랑 이렇게 성분이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행렬이라는 거. 맞지? 성분까지 같아야 같은 행렬. 어렵지 않죠? A는 뭐가 될까요? 2.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7. 그 다음 C는 3. D는 마이너스 5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같은 것이 있는 행렬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거는 이렇게 생겼다면 둘은 A는 B이다. 이런 같은 행렬이라고 기호로 나타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으로 갑시다. 성분도 마찬가지지만 덧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5, 0, 4, 마이너스 4, 플러스 행렬의 덧셈입니다. 3, 1, 마이너스. 자, 보세요.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지금 하나의 행렬, 두 번째 행렬, 두 개의 행렬이 더해지고 싶어. 그러면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분이란 말이지. 성분끼리 더해지는 거야. 성분끼리 더해져서 새로운 행렬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반응하는 것은 얘랑 더해지란 얘기니까 자, 가로 열고 첫 번째 1-1 행렬. 그러니까 1 행렬은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고 0이 되겠다. 이렇게 둘이 더해지겠다. 자, 스탑. 두 번째, 뺄셈에 대한 행렬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같아야 대응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다. 3, 뭐죠? 3하고 4랑 빼줘서 얘가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x하고 y를 구할 때도 간단한 원리로 자, x하고 8하고 반응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x-8은 17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괜찮지? 그 다음에 다시 또 y-1은 4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x는 몇 나와야 되니? 25. y는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뺄셈까지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0행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됐지? 그리고 이것을 0행렬이라고 하고 0행렬은 보통 기호로 그냥 0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0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을 더하게 되면 누가 나올까요? A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맞지? 대응이 더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A에서 빼기 0행렬을 하더라도 A가 나와. 여기까지 되셨지? 곱셈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은 0행렬은 어찌됐건 무언가를 둘이 했을 때도 그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볼 때도 0행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영행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봐봐. A 행렬에다가, A 행렬 보이십니까? 빼기, 자기 자신을 한번 빼주면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를 다 넣겠다는 겁니다. 맞죠? 맞지?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냥 여기다가 빼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빼는 거. 그럼 누가 나올까? 바로 영행렬이 나오겠죠. 이 느낌도 여러분들 사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결론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행렬도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 뭐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긴 합니다. 맞죠?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뭘 할 거냐면, 오케이. 뭐 대단한 건 없으니까 이거나 한번 해봅시다. 영행렬은 이런 느낌이고 1, 4, 마이너스 7, 20 플러스 x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이 x가 이렇게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행렬을 구합시다 라고 한번 우리가 펼쳐봅시다. 자, 여러분들 봐봐. 어차피 얘가 지금, 얘 보세요. 얘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근데 결론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당연히 x도 2 곱하기 2 행렬. 원소끼리 다 더해질 거니까. 괜찮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이런 느낌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산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런 법도 괜찮은 거예요.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상관없으니까, x만 남겨놓고, 됐죠? x만 남겨놓고, 얘는 그대로, 이 방법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빼기 1, 4, 요렇게 정리하셔서 x를 구하는 것도 전혀 상관은 없더라. 맞죠? 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x가 얘랑 빼기 얘가 되는 거니까 몇 대냐?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7인가요? 맞니?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x의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A 행렬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2배를 취한다. 그러니까 2 곱하기 A 행렬이야. 괜찮지? 괜찮아? 그랬을 때 이 행렬이 결국에는 여기다가 한 번 2를 곱해도 그것이 바로 2A, 실수배가 성립이 된다는 행렬의 그냥 가장 간단한 규칙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연산법칙이랑 그다지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상관은 없더라.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뭐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니까 이것도 a 플러스 2b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괜찮아요? 네. 맞니? 이렇게 정리하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냥 이것도 이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갑시다. 얘는 그냥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2, 10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2배를 취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4, 0, 마이너스 12, 4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각각의 행렬의 성분끼리 다 더하라는 거니까 다시 이거는 0이 되겠고 3이 되겠고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플러스 14 이렇게 정리하시면 a 플러스 2b의 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도 싹 다 정리하셔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요것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런 느낌. 3a 플러스 b의 행렬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둘을 더해가지고, 이 성분끼리 그냥 둘을 더해가지고, 마찬가지로 3배를 취해도 상관없으나, 이건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3a 플러스 3b를 구하셔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분배 법칙도 성립이 되더라. 이 정도 이해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이제 행렬의 곱셈으로 한번 갑시다. 곱셈이 조금 특이한데요. 행렬의 곱셈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자, 잘 봐요. 곱셈을 하기 전에 이렇게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게 봐봐.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행렬하고 이 행렬이 지금 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 행렬은 아닙니다. 맞지?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가 반응을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 1 곱하기 3 이렇게 둘이 곱해집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곱해지면 안 돼요. 성분은 무조건 하나당 하나씩 하고 그냥 땡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얘랑 반응하는 것은 얘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2 곱하기 4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행렬의 곱셈입니다. 오케이? 그냥 방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는지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행렬의 곱셈은 이런 스타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 몇 가지지? 3에다가 8을 더하는 거니까 몇이냐? 1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봐봐. 1 곱하기 2 행렬 간다.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1 행렬이지. 맞아? 됐어요? 됐어요? 그때 무슨 행렬이 나온다? 그냥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온다. 그냥 성분이 하나인 행렬이 나온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부분하고 괜찮아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된 행렬을 만듭니다. 이게 됐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반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 3, 1 3일 마이너스 2, 4.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간다.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2 곱하기 1 행렬이지. 됐어요? 천천히.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1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올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겁니다. Understand? 괜찮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다. 얘가 반응하는 건 얘입니다. 괜찮아요? 얘가 반응하는 건 얘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줄게.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얘가 그냥 끝났으니까 얘가 여기랑 그냥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다 적을게.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한번 가고. 됐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할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4가 되겠고 얘는 1 곱하기 4가 되겠다. 요렇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행 2열이 나오게 됩니다. 2행 2열. 조금 어색할 겁니다. 되게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어색해. 근데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에 거랑 살짝만 다시 비교해 볼까? 위에 것만 살짝만 다시 비교해 볼까? 위에 거는 뭐였죠? 얘가 얘랑 됐고. 괜찮아?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돼서 1행 1열이 나왔어. 그냥 1 곱하기 1. 됐어요? 여기서는 얘가 얘랑 됐고. 됐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가면서 얘랑 반응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얘랑 반응하고 얘가 얘랑 반응하더라.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곱셈을 조금만 더 익숙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한데요. 얘는 다시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고 얘는 다시 몇이 되겠지? 2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이 맨 끝에를 부딪혀 보면은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또 이렇게 되겠죠? 갑니다. 자, 얘가 반응하는 건 얘가 맞아요. 그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있잖아요. 여기가. 됐죠? 그냥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3 곱하기 5가 되는데 여기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더하기 1 곱하기 5가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0, 15, 더해야겠죠. 이렇게 더하면 15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세요. 됐죠? 더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정리하시면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여기서 또 정리하는 건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또 특이하죠. 얘가 한다. 이렇게 가야 돼. 맞지? 이렇게 가야 되고 열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10, 1 마이너스 1. 자, 이 행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이거를 구하래. 첫 번째. a의 제곱을 구하래. 여러분들 a의 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1, 0, 1 마이너스 1 다시 1, 0, 1 마이너스 1을 지금 곱하라는 느낌이겠죠. 괜찮아?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천천히 얘가 10로 곱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곱하자. 하나 곱하니까 뭐가 돼? 1.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돼? 0 됐습니다. 다시 또 밑에 거 할게. 얘가 세로 줄입니다. 몇이야? 1.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얘로 갑니다. 그럼 다시 1, 0, 0, 1 이렇게 나오네.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a의 세제곱을 구하래. 그럼 다시 또 a의 세제곱은 우리는 이미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이미 구했잖아. 맞아?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봅시다. 시작. 1, 0, 0, 1에다가 곱해보세요. 지금 시작. 그 다음에 1, 0, 1 마이너스 1 한번 곱해보세요. 연습. 다시 또 한번 열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곱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몇 나왔어? 뭐뭐 나왔지? 1, 0, 1 마이너스 1. 자, 이게 지금 a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두 번째 거. 그러면 a의 6제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a의 6제곱. 그러면 a의 6제곱은 다시 이렇지 않을까? a의 세제곱에 바깥의 제곱이니까 결국엔 이거는 a의 세제곱에 a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이해되었습니까? 행렬의 단점은 여기서 이렇게 제곱을 땡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를 이 세제곱을 2번을 곱하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3번을 한번 2번을 곱해보세요. 시작. 10, 1 마이너스 1, 10, 1 마이너스 1 이렇게 2번을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2의 10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10제곱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의 10제곱은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 나중에 곱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렬에서도 여기서 잠깐 볼까? 여기서 만약에 3a라고 표현을 한다고 치면 만약입니다. 3a라고 표현하시면 이건 실수배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3을 각자 이렇게 곱해도 전혀 상관없더라. 이렇게 3을 다 곱해주시면 실수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곱하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가 되겠죠. a의 10제곱. 근데 우리가 지금 a의 10제곱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걸 구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a의 10제곱은 뭐를 구하면 될까? 이걸 구하면 돼. a의 6제곱 하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이거는 a의 6제곱을 곱한 다음에 a의 4제곱.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아까 구했지 않나? a의 제곱의 제곱. 이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a의 제곱이잖아? 이거를 한 번 더 넣어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둘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올 건데 여기서 2의 10제곱을 구했으니까 2의 10제곱을 그냥 한 번씩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표현하면 2의 10제곱 0, 0, 2의 10제곱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하는 거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B하고 A의 행렬을 곱하는 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앞에서 뒤를 하는 거랑 뒤에서 앞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결과를 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흔히 배웠던 고등상에서 맨날 배웠던 처음에 맨날 배웠던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거 보통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개식이 이렇게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얘가 봐봐. 얘는 잘 봐봐.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을 표현한다는 것은 봐봐.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까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 번 정리하면 a제곱이 맞아. 근데 이렇게 곱하게 되게 되면 행렬에서는 ab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지금 ba가 되겠고 그 다음 b에 대한 제곱. 자, 이 두 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렬에서는. 이해됐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반드시 이런 경우는 그냥 둘을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그냥 제곱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행렬은 꼭 중요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순서에 대한 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배 법칙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도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해도 상관없지만 이거 분배 법칙 이거는 상관없더라. 됐습니까? 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C랑 곱하는 거랑 ABC랑 곱하는 거에서 얘를 먼저 하느냐 얘를 먼저 하느냐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만 A-B의 행렬의 곱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함부로 요렇게 정리할 수는 없더라.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건 a제곱이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b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ba가 되겠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이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행렬은 이런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의 특이점 그것만 조건이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이루어진다. 정사각형 행렬에서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긴 거죠. 맞죠? 또는 9개가 된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합니다. N사각형, N차 사각형 행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걸 원한 거냐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행렬의 성분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하나만 더 9개짜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다고? 1, 1, 1 됐어요? 나머지 건 다 0 때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오른쪽 아래로 쭉 하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위 행렬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단위 행렬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 행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단위 행렬은 얘는 자 얘를 2라고 합니다. 보통 단위 행렬을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2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2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까? 2의 제곱은 1001 다시 1001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암산으로 좀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곱할 겁니다. 괜찮아? 1이 나올 거고 다시 얘가 정리가 되면은 얘는 0이 나올 거고 다시 또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니? 0이 나올 거고 다시 또 얘가 이렇게 간다면 1. 2의 제곱도 다시 또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다시 또 2의 세제곱을 한다고 치면 다시 또 여기에다가 또 2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거고 2의 4제곱도 얘가 나올 거고 그래서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단위 행렬끼리 계속 곱하게 된다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똑같이 단위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힌트를 준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위 행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단위 행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단위 행렬하고 어떤 특정 행렬하고 지금 곱한 거하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A랑 2랑 곱한 거하고 이건 언제나 둘을 곱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시 자기 자신 A만 나오게 된다. 단위 행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항상 마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나오게끔 하는 행렬이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은 조언을 한다. 됐습니까? 뭐가 되는 거지? 한 번씩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냥? 마이너스 3A2 마이너스 3, 2A 괜찮아? 그 다음에 플러스 9, 2에 대한 제곱 이렇게 나온 거 맞겠죠? 괜찮아?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 단위 행렬은 둘이 곱했을 때 누가 나온다고? 그냥 자기 자신의 A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라고 취급하고 얘도 뭐가 나온다고? A라고 취급하니까 그냥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E의 제곱이라고 그냥 표현하셔도 상관없더라. 이게 단위 행렬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네,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단위 행렬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만약에 B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E라고 단위 행렬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면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렇지. 2A로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A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에 대한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단위 행렬의 큰 특징이 갖고 있더라.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죠? 이게 단위 행렬을 가졌을 때 여기 있는 이 x가 되는 행렬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하지? 얘가 됩니다. 괜찮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다시 어떻게 곱해지는 거죠? a 플러스 3c가 되겠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a 플러스 4c가 되겠고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b 플러스 3d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4d가 되겠다. 그것이 얘가 돼야 돼. 되죠? 그럼 다시 여기다 적어줄게. 얘가 지금 1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다시 0이 되는 거고 얘가 다시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 식이 두 개인 게 여기 있네.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여러분 풀어봅시다. 둘을 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둘을 빼볼게. 이렇게 둘을 빼볼게. 빼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c는 1. 그러면 c는 몇이라는 겁니까? 오케이.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몇이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a는 4가 되더라. 이해 가세요? 네. c는 4가 되더라. 그럼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똑같은 경우로 다시 둘이 빼서 정리하게 되면은 b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볼까? 해밀턴 정리의 뜻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밀턴 정리는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꼭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이해 안 됩니다. 해밀턴 정리는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이렇게 대각선만 외우시면 됩니다. 대각선, 대각선. 됐어요? 그래서 해밀턴 정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대각선이 있었을 때 얘가 이런 성립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얘가 지금 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 됐습니까? 여기 A가 빠졌네. 여기 A가 빠졌죠. 자,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면 해볼까? 괜찮아?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면 몇이 되는 거지? 7. 근데 이거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가 P가 몇이 됐다?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면 되겠다. 다시
둘이 곱하고 10. 둘이 곱하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셔야겠죠. 맞아? 그래서 22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PQ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4번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 이건 해미턴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 기법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까?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 행렬이라면 얘가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자, 빼기 2를 지금 더하니까 몇이 되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또 빼볼게. 몇 나오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인데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마이너스를 치는 거니까 플러스 2 나오냐? 맞니? 마이너스 2 맞다. 마이너스 2a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맞다.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2는 다시 할게. 잠깐만. 둘이 곱하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5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자 갑니다. 잘 보세요.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여기서 보면은 A의 제곱은 다시 2-A가 될 테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2-A에다가 다시 곱하기 2-A를 곱해도 A의 4제곱이 나온다. 좀 더 편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죠? 왜냐면 자 단위 행렬에다가 그냥 이거에 대한 역수를 빼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괜찮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개를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죠? 우리가 이것도 괜찮죠? 이거가 지금 2-A에 대한 제곱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2의 몇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인데 여기가 2니까 어차피 그냥 이건 2a로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이 된대. 이건 2는 어차피 그냥 2니까 2-2a 플러스 a 제곱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a 제곱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지? 2-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이해가죠? 여기 a제곱이 2-a. 괜찮지? 그럼 다시 2-a라고 다시 정리하게 되면 몇이 되는 거냐? 다시 정리해보면 3a를 구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제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면 좋더라. 이거가 언제 사용되는지를 그냥 예시를 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지? 그냥 와리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와리가리